꼬일 대로 꼬였다.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63일 앞두고 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공관위 자체도 해체됐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은 맡은 소임을 사실상 마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13일 사퇴 이후 두 번째 사퇴,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현 전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저희 공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괄 이렇게 사퇴 의사를 의견을 모았고 지도부가 먼저 우리 한 위원회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도부 당 대표께서 앞서 제가 늘 의견을 드렸던 것을 수용하고 거꾸로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의사를 오늘 최종적으로 해왔었고. 자, 자기가 할 일은 사실상 다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었다. 전남 광주 초대 통합시장 선거 출마라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었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 발언은 네. 정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지금 그동안에 그 이정현 씨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가 보여준 원칙과 기준이 없는 그리고 혁신성이 전혀 없는 그런 자의적인 공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한 곳 하나 제대로 된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또 법원의 어떤 판결까지 나왔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이정현 그 위원장 발언을 보니까 당에서 이제 그만둬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배경이 지금 이제 공천 파동, 대구 공천 파동을 해서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정현 씨를 사퇴시킴으로 해서 대구 민심을 조금 다독거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지금 이정현 씨 사퇴를 책임 있는 사퇴를 보겠습니까? 저는 그다음 공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사고는 다치고 거의 뭐 도망가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다 평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정현 씨가 사퇴하는 부분을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럼 추후에 다시 재구성되는 공관위가 네. 이 공천 파동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여기서 얼마만큼 원칙과 기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보수가 재건되고 보수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혁신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공천 과정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과연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그런 아까 그런 표현 지금 그동안의 공천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었다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장동혁 대표는 박덕흠 의원을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명이 됐군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선에 박덕흠 의원을 임명했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충북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공관위가 달랐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당내 인사가 주로 맡았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윤상현 의원이 맡았는데 이번에 박덕흠 의원이 이제 맡게 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정현 공관위가 사실은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컨셉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거든요. 근데 과연 그 법원의 가처분까지 인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는데 지금 김영환 지사뿐 아니라 네. 조영 의원이나 그다음에 포항시장에 출마했던 분도 지금 그 가처분 신청해놨거든요. 이런 게 줄줄이 지금 나올 상황이 되어서 과연 제대로 공천이나 할 수 있을런지 그게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김정환 충북지사 지금 법원에서 컷오프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후보로 뛸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오늘도 이제 주호영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또
선수로 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사퇴를 당 지도부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출마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광주 전면 통합시장 네.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후보군이 없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이정현 씨가 나간다고 해서 네. 무슨 광주 전남에서 무슨 환영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씨가 무슨 대중적으로 신망 있는 인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이 가장 중요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천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네. 이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어떤 버팀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공천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이제 광주 전남 저기 출마하러 간다? 이 부분이 과연 당원들이나 지지층들한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은 당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저는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아파트가 설계도부터가 사실 잘못된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정현 위원장이 건설 소장을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다 짓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민주당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 포기를 한 건가? 아예 후보도 선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퇴를 한다는 게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거 어차피 이 건물은 지어봤자 팔리지도 않을 거고 내가 이 건물 잘못 지은 거 책임질 거 독박 쓸 것 같다. 뭐 이러니까 막 도망갔나?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과거에 그 공천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어느 나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는지 이거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셀프 공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어려운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잘못됐고요. 저는 만약에 정말 진짜 출마를 할 거였으면 처음에 공관위원장을 맡지 말던가 아니면 맡았더라도 처음에 본인이 먼저 그거 시작하고 들어갔어야죠. 내가 먼저 험지 출마하겠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그러니까 중진들도 뭐 알아서 자기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천 기준을 잡았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를 얻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거의 뭐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정현 전 이제 위원장이죠. 사퇴한 직후에 국민의힘 공천에 제동이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시죠. 법원이 어제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버린 겁니다. 김영환 지사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재판부는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 당규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인용했고 김영환 지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단단히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입장을 냈던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니냐. 이거는 정당 공천 개입 의도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불만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역시 오늘도 가처분 인용 재판장, 당 공관위원장 하라. 납득 도저히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볼 사건은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주호영 의원에 대한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제 주호영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 어떤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공천 파행, 공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으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무소속 출마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지. 제가요. 네. 뭐 그때 상황이 생기면 할 이야기니까. 주호영 부의장님께서는 대구 공천을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숙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숙고해 보겠다. 바꿔달라 얘기했고 숙고해 보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동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청소하러 들어왔다가 사실상 오물을 다 뿌려놓고 지금 나가버린 상태거든요.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호남 출마를 핑계로 지금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태고 또 박덕흠 의원 제가 보니까 또 친박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 전에 있었던
친이 친박계가 엄청나게 싸웠을 때 그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지금 보니까 단수공천 이미 한 데들 있잖아요. 네. 거기들 대부분 다 또 친박계 출신 의원들이 또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밖에서 볼 때 탄압을 받는 쪽, 그럼 어디냐? 대부분 다 또 친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감을 지금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과정이 절차와 과정에서 좀 정당하게 공정하게 됐다는 모양이라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것, 이것은 지금 그 과정과 이 과정의 어떤 절차가 정확하게 당원 당규에 근거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특히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면서 뭔가 독불 장군식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회의 체계에서 회의하는 회원들이 중간에 막 뛰쳐나갔는데도 그걸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금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총체적 난국은 이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 자체가 제가 볼 땐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이미 본인이 입기에는 과분한 옷을, 너무 무거운 옷을 입고 지금 버티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위법, 편법, 탈법 이런 것들이 계속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서 대구 공천 바로 잡아달라 요구했고 숙고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가처분 인용을 놓고도 장동혁 대표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숙고해서 공천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생각이 있을까요? 김철근 사무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해법이 잘 안 보입니다. 해법이 잘 안 보이는 상태고요. 그 법원이 사실은 그 공천에 관련돼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사례가 거의 극히 드문 상황인데, 지금 충북도지사 건도 그렇고요. 주호영 의원 건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인용 가능성이. 네. 이것은 국민의힘이 이미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처지까지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큰 정당이고 100석이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이 정당에서 공천 자체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큰 위험 신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커다란 위험 신호다. 제가 봤을 때는 돌파구 자체가 쉽지 않아요.